Earlier today, I received an important letter from President Zelensky of Ukraine regarding the agreement on minerals and security. Ukraine is ready to sign it at any time that is convenient for you. Сьогодні наші команди України 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почали працювати над зустрічю. Сподіваємось на перші результати наступного тижня. And above all,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To further enhance our national security, my administration will be reclaiming the Panama Canal, and we've already started doing it. The Panama Canal was built by Americans for Americans, not for others. 우방국이고 뭐고 할 거 없이 힘으로 그대로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통했습니다. 군사 원조와 정보 지원을 딱 끊어버리자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기를 들었죠.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나마 운하 운영권, 사실상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허무맹랑하고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지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트럼프에게 이 지분을 넘기겠다고 의사까지 밝힌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좀 얼척없는 얘기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했던 얘기들. 트럼프식 불도저 추진력이 결과를 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난 주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언성을 높였고 얼굴을 붉혔지 않습니까? 사실상 파국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죠. 그 사이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모두 중단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해버렸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직 정전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야 되는 정말 냉정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돈과 힘의 논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한마디로 나라의 안보,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협상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얘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Countless other nations charge us tremendously higher tariffs than we charge them. It's very unfair.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was. April 2nd, reciprocal tariffs kick in. 바로 어제 우리 뉴스에일 라이브에서 안보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전을 무기로 광물권을 가져가는 트럼프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군 철수나 방위비를 들어서 원하는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직접 언급했습니다. 근데 저 4배라는 말은 저게 맞는 말인가요? 근거는 있는 건가요? 4배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사실 근거가 정확히 그러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무관세를 기조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틀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제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4배 높다라는 이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근거를 찾아보자면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이 WTO에 가입한, 즉 자유무역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략 13.4%가 되고요. 미국은 3.3%의 평균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가 매기는 관세율이 4배 정도 높은 게 맞지만 이거는 미국과
한국을 직접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가 관세가 더 높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4배냐 2배냐 이게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무역 흑자를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언페어,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식 밀어붙이기식으로 어떻게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할 텐데 여기에 따른 관세 4배를 언급한 거죠. 그 숫자가 틀리든 맞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니네가 관세가 뭐 4배가 높아.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10배가 높아 얘기를 하든 뭐 4배가 높아 얘기를 하든 일단 의지는 트럼프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압박을 하겠다. 특히 국방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건요. 당장 방위비가 있고요. 미군 철수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대신 그 대신에 트럼프가 가져갈 것들이 또 있겠죠.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자, 다른 방향으로 한국을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Killer, it's all set to go. The permitting is gotten.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민국도 투자해라 라고 압박을 지금 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군요. 또 한 가지 트럼프가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조선업에서 앞서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을 다시 살리고 싶은데 한국 니네가 좀 도와줘. 이런 것들까지 다 얻어가기 위한 그런 선 조치가 아까 말한 그 관세 압박 조치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관세 4배 이야기를 하면서 방위비 협상 문제도 거론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알래스카 사업도 얘기를 한 거죠. 다 연결을 해보면 어쨌든 관세를 협상 카드로 내밀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위비 협상, 재협상이 또 될 수 있겠고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이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도 좋은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일본과 유럽연합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국가이고요. 만약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다 완공이 돼서 알래스카로부터 우리가 천연가스를 들여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적으로도 좀 싸게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만 있는 건 아니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면 지금 알래스카에서 들어온다면 2주 정도면 들여올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도 열리는 셈이 되겠고요. 조선업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선되고 나서 처음 우리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조선업이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기대 더하기 요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다시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조선업을 미국에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방안.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를 염두에 둔 방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압박한다고 해서 손 놓고만 있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유리한 또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빨리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안정화돼서 컨트롤 타워가 빨리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